가지고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 만들고, 그러니까 함수 선언하고 실행하는 거, 호출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만드는 걸로 우리는 통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void print 5단 뭐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지어주시고, 후괄호, 중괄호, 그리고 이 안쪽에는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기능들을 모아놓는 거였죠. 이렇게 뭐 내가 9구단 5단을 출력하고 싶다면 x i는 1부터 i 몇 가지? 곱하기 9까지 i 플러스 플러스 print f, 얘는 그냥 숫자 하나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단 곱하기 i, 이렇게 결과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실행 버튼 누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실행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얘는 이 함수의 이름으로 print 5단 이렇게 한번 이름으로 불러줬어야 얘는 실행이 되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자, 기억나시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얘가 이제 5단만 잔뜩 출력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뭐 얘는 인트가 다 생략됐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써주면 됐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함수로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실행하는 모양만 좀 바뀐 거죠. 이제 이렇게 똑같은 횟수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이 함수만 잘 활용을 한다면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이 함수만 잘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불러도 우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냥 당장만 봐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이게 지금 횟수도 훨씬 많은 건데. 그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랑 만들고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상황 가정을 좀 할게요. 회사에 입사한 것까지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프린트 5단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나한테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프린트 5단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문제 해결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냥 잘 돌려서 그냥 잘 저장을 해놓고 얘만 그냥 계속 그냥 타이핑을 쳐도 되고, 뭐 복붙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꿀을 빨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상사가 와가지고 6단을 출력해달라 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6단 출력은 그날 하루만 부탁을 하겠대요, 저한테.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굳이? 한 번만 할 건데? 한 번만 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5단 잘 출력하다가 얘만 슬쩍 6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6단 또 잘 출력해줄 거고, 그 다음부터 또 내가 맡던 업무 이렇게 5단 출력하는 거 쭉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일은 함수 처리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6단을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단의 요구가 1000번이에요. 그럼 얘는 함수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반복만 늘려도 되는 거고. 근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6단의 요구가 뭐한 번에서 2번 정도? 그럼 얘는 그냥 타이핑해도 되긴 하잖아요, 사실. 그죠? 방금처럼 그냥 요것만 딱 복사해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만 바꿔줘도 얘는 알아서 잘 출력을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1000번이 들어오겠다네. 5단만 몇 개월 동안 저보고 시켰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6단의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하루 평균 6단을 1000번 정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6단을 출력해주는 요런 기능도 함수로 담아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얘를 좀 따와서 얘는 프린트 6단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6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5를 6으로만. 그럼 얘는 6단을 알아서 출력을 해줄 거니까. 그죠? 단위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 앞에 곱해지는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이런 거요. 그냥 또다시 함수로 잘 만들어 놓은, 잘 정제를 해 놓은 이 녀석을 이용해서 또 꿀을 빨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뭐 지금 1000번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상황 이해되시죠?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수의 필요성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는. 자, 근데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함수 내부에서는, 다시 함수 내부는 뭐라고 불러요? 함수 내부 지역 공간, 맞아요. 지역 공간. 지역 공간에서 만드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함수 내부니까요. 지역 공간이고요. 지역 공간이고, 얘는 지역 변수가 되겠네요. 맞죠? 이거 왜 하냐면 지금 인트 단 겹쳤는데 얘가 뭐라 안 해요. 실제로도 뭐라 안 해요. 얘는 이렇게 해놔도 뭐라 안 해요. 얘는 왜냐면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함수는 실행하고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지역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소멸해요. 죽어요. 그냥 메모리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만약에 프린트 6단을 한다. 프린트 6단을 할 때 이때 당시의 단이랑 이때 당시의 단은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이 전줄에서.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 지역 공간, 지역 변수 이런 게 있다는 거. 전역 공간, 전역 변수랑은 다른 거고요. 상수의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저는 뭐 이렇게 함수 처리를 잘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놔가지고 5단, 6단 그냥 들어와라 이거예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는 얘만 복붙하면 되는 거니까, 한 줄씩만.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근무를 하면 할수록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5단 5단 요구가 이제 하루에 1000번, 6단도 아까 1000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와가지고 뭐 123단 이런 거 해달래요. 근데 이거 가끔 시키면 뭐라 안 하겠는데 갑자기 얘도 1000번을 시키겠대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뭐 한 이런 거, 이런 거를 1000번을 또 시키겠대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뭔가 요구가 늘어나요. 얘는.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횟수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함수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123단 출력하는 함수 만들면 되는 거고, 6457단 출력하는 함수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왜 만들어요? 123단 출력하는 함수랑 6457단 요거 출력하는 함수는 왜 만들어요? 얘도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래 갖고 있던 함수로는 얘네를 커버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원래 갖고 있던 함수는 5단, 6단만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해버리면은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5단, 6단을 출력하는 함수는 요 123단, 6457단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 x main 선 0. 여기 안에서 프린트 5단 할 거고요. 5단을 실행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얘는 프린트 6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모양 이상한 거 없고, 그죠? 잘 보이시죠? 얘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얘는 5단만 출력할 수 있고 얘는 6단만 출력할 수 있어서. 맞죠? 그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사실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요런 거 못 쓰겠죠.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함수는 하나만 만드는데 얘네들을 다 커버치고 싶어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함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였어요. 함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5단도 출력하고 싶고요, 6단도 하고 싶고, 요 123단도 하고 싶고, 6457단도 하고 싶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인지 찾으시면 돼요. 누구 때문에 6단이 안 되고 123단이 안 되고 다른 구구단은 왜 못하는지. 이 프린트 5단이라는 함수가 5단만 출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로 딱 찝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 녀석이 5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 이 함수명이 프린트 5단이라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얘는 사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누구 때문이죠, 지금? 얘죠. 맞아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5인 이상 절대로 다른 구구단을 출력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르기 위해서는 여기도 살짝 바뀌어야겠네요.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프린트 단. 얘는 지금 실행을 총 4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5단이 출력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5단이 될 거예요. 얘도요. 얘도 마찬가지로 5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었죠? 얘 때문이었죠. 얘가 5인 이상, 다시 단의 값이 5인 이상 절대로 다른 이 숫자를 출력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고정값이면 안 돼요. 고정값이라는 게 지금 중요해요. 고정값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함수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이렇게 딱딱하게 5단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5단, 어떨 때는 6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단의 값이 5인 이상 절대로 다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느낌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뭐 여기 120 이거 뭐였지? 6, 4, 5, 7. 자, 실행하는 모양은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 저는 숫자를 어디 썼어요? 이 소괄호 안쪽에다 써줬죠. 얘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냥 뉘앙스상으로 얘는 몇 단위 출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단이고 얘는요 6단이고 얘는 123단이고 얘는 6457 단위잖아요. 그죠? 이렇게 숫자를 소괄호 안쪽에다가 써주면은, 자,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는 얘가 만약에 지금 된다면 그래도 여전히 5단밖에 출력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고정이라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얘를 미정으로 바꿀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얘가 이 함수가 실행할 때마다 각각 다 다른 구구단을 출력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고정값이기 때문이었으니까 얘를 미정값으로 바꿀 겁니다. 안정해 놓을 거예요 미리. 지금까지는 그냥 함수 안에 써있는 이 단의 값으로 이 녀석이 이제 구구단이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실행이 될까요 과연?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이? 단을 모르는데? 단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단은 미정으로 바꿨잖아요. 이 값은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누군지 몰라서 연산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 미정인 값은 이 함수 내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미정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하지 않을 거고요, 함수 외부에서 정할 거예요.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함수 외부가 맞죠. 얘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 내부는 이쪽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프린트 단의 내부는 얘가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감싸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외부네요. 내부가 아니네요. 얘는 이쪽 부분은. 그죠? 이 미정값은 함수 내부가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정할 겁니다. 언제? 실행할 당시에 정해질 거예요. 함수 외부에서 이 단의 값을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당시에 단은 5고, 이때 당시에 단은 6이고, 이때 당시에 단은 123이고, 이때 당시에 단은 6457이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소괄호 안쪽에서 값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소괄호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위치로 기억을 해주세요. 함수를 실행할 당시에 옵션을 소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줬어요. 이 함수가 잘 실행이 되려면은 이 미정값을 여기서 받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 미정값의 위치가 지금 이 소괄호 안쪽에서 소괄호 안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실행되는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실행되는 모양은 똑같은데, 이 단이라는 변수에 이제 옵션을 좀 주고 싶어서 소괄호 안쪽에다가 값을 넣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미정값이어도 되는 거죠. 왜? 함수 실행할 당시에 정해질 거니까.
함수 실행하는 시점에 6이 넘어갈 거고, 함수 실행하는 시점에 123이 넘어갈 거고요. 함수 실행하는 시점에 6, 4, 5, 7이 넘어가면은 그때 다 다른 구구단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던 대로 됐네요.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얘는. 맞죠? 왜? 단위 미정값이니까. 더 이상 고정값이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요. 다 다른 구구단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요거 하나는 보여주면 더 좋겠네. %d 이렇게요. 단의 값이 그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얘는 5단을 출력했고요, 6단을 출력했고, 123, 6, 4, 5, 7단을 출력했어요. 이렇게 실행하는 당시에 이렇게 값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까 전 같이 이 녀석이 여기 안에 이렇게 5 뭐 또는 4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는 그래도 5단만 아는 놈이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미정값으로 정해 놓고, 미정값은 이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동일하게 옵션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위치랑 받는 위치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얘도 소괄호 안쪽이고 얘도 소괄호 안쪽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실행할 때, 두 번째 실행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실행할 때 각각 단의 값이 다른 거니까. 자, 이게 왜 좋냐? 아까 같은 요런 경우, 사실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연차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 다음에 몇 단을 요구할지를 몰라요. 지금 상사가 저한테 그냥 랜덤하게 요청을 하겠대요. 그럼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몇 단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자니 귀찮은 거죠, 이건. 그래서 함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얘가 그냥 몇 단을 주던, 뭐 357을 주던, 뭐 998을 주던 상관없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싶다 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당시에 옵션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얘는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신에 로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변수의 값만 달라졌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얘가 반복문이 아예 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이 단이라는 변수의 옵션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여기 이렇게 루트 단은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 얘는 지역 변수였죠.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즉 지역 공간에서 만드는 지역 변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요? 얘는 함수 외부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죠. 얘는 내부예요. 내부는 맞는데 이 해당 지역 변수랑은 좀 다르게 얘는 이 함수 내부랑 이 함수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매개 변수예요. 지역 변수 중에 매개 변수라고 아시면 됩니다. 얘는 이 해당 함수의 내부와 이 해당 함수의 외부를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얘는 매개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냥 매개체예요, 매개체.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이 안쪽이랑 바깥쪽을 이어주는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 뭐 어떤 무슨 뭐 매개체다 하면은 어떤 이제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아직 미정이라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 미정이다. 대신에 값은 실행할 때 정하겠다. 근데 얘는 이제 또 이제 사용법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 지워볼게요. 분명히 이 함수는 4개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제가 옵션을 넣어주지 않겠대요. 그럼 뭐라 해요 얘는? 이렇게요. to few arguments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4개 변수가 옵션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값도 넘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하나 받아야 되기로 했었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하나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넘겨주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수들 있죠. 넘어가는 애들. 넘어가는 애들은 4개 변수가 아니라 얘네는 인자가 될 거예요. 또는 인수라고 하고요. 얘는 영어로 argumen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ax라고 이렇게 좀 ax 이렇게 좀 줄여서 써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4개 변수가 아니라 인자인데 인자가 이 4개 변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쓰이겠다 이런 개념인데 보세요. 3.14를 넘겨볼게요. 제가 얘는 정수예요 실수예요? 얘는 실수죠. 근데 약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수를 받기로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3단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14단이었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미 약속을 인트만 받겠다고 해놨는데 얘는 실수로 넘겨줬으니까 지금 0.14만큼 다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인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내 프로그램 내에서 하고 있다면 이 0.14 때문에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로직이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퍼센트 D잖아요. 데시멀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퍼센트 F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얘를 정수값을 넘겨주시던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이런 거 그냥 뭐든 넣어주기만 하면은 얘는 알아서 그 해당 구구단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됐어요. 아까랑은 다르게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른 옵션이에요. 저는 3단은 3 곱하기 3까지만 하고 싶고요. 6단은 6 곱하기 6까지만 하고 싶고요. 123단은 곱하기 8까지만 하고 싶고요. 얘는 경우 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얘까지만 하죠. 얘는 한 곱하기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인자는 몇 개가 됐어요? 인자는 총 2개죠. 근데 지금 4개 변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이 하나는 어디로 가요? 안 되겠죠. 안 돼요. 그래서 too many arguments, 그러니까 인자가 너무 많다. 4개 변수는 하나인데 하나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인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인자 2개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리미트라고 하나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곱하기 9까지 할 거니까. 리미트라는 변수를 리미트라는 변수에다가 9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곱하기 9까지 하는 이 부분 있죠. 어디까지 반복할래? 이 부분. 얘를 리미트로 고치면은 사실 똑같겠죠. 그죠? 그냥 변수 활용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얘도 미정값이었으면 좋겠어요. 고정값이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 9까지 나는 할 거야. 이렇게 고정값이 아니라 이 옵션대로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미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미정인 값은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정해지도록 4개 변수를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위치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총 인자는 2개예요. 아기먼트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실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맞게 얘만 잘 설계를 해놓는다면 얘는 한없이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변수를 계속 밖에서 받아온다면.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개수가 달라졌어요. 자, 리미트를 밖에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3이고 어떨 때는 6이고 어떨 때는 8이고 어떨 때는 2예요. 그죠? 인자랑 매개 변수는 순서에 맞게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인자랑 매개 변수랑 개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얘는 too few, 다시 too many arguments. 인자가 너무 많다. 매개 변수 2개인데 인자 너무 많다. 또는 인자 하나고요, 매개 변수 2개예요. 그러면 이제 too few arguments 뭐 이럴 겁니다. 인자 너무 적다. 매개 변수 2개인데 인자가 하나만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expected to have one. 나는 2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만 넘어왔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놈이랑 리밋이라는 놈을 지금 외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어디까지 출력을 할래, 어디까지 반복할래 라서 저는 리밋이라고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만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만 바꿔놔도 잘 돌아가요, 얘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 변수가 이 해당 알고리즘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이 변수명은. 특히 이 매개 변수라면.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넘겨주는 인자가, 이 변수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내가 직접 까봐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이름 짓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얘는 매개 변수로서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랑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거고요. 이 값은 지금 미정이고 이 값은 이제 함수가 실행될 때 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 개수가 맞았다면은 순서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